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시장이 뭐 반등이 돌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리 어려워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장은 지수는 올라왔어도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참 힘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힘든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좋은 시장과 좋지 않은 시장이 있는데요. 지수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요즘은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라는 거는 주도 테마의 흐름이 꺾이면 개별 종목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매매하기에는 연속성, 오늘 오르고 내일 올라가고 이런 게 없고요. 이 순환매가 되게 빠른 시장이다 보니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좋은 기회가 있는 또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다라고 보시고요. 단기적인 것보단 장기적인 면을 우리가 보고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쪽에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이 순환 사이클,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듬직한 스몰캡이나 실적이 받쳐주는 대형주 위주로 포진을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간밤에 좀 조정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은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월요일은 살짝 좀 처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도 열려 있어요. 밴드라고 하죠. 박스권이라고 해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 박스권 매매가 되게 지루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부분도 강하게 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배터리가 올리면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만 종목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코스닥은 뭐 순환매가 되게 빠르지만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AI, 로봇, 제약바이오 뭐 이런 순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럼 이제 9월 넘어가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이 장비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매수가 들었던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보다 못 올라가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유진테크나 뭐 테스나 뭐 이런 종목 예를 들자면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은 스몰캡 쪽으로 보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중심 있게 보면 돼요. 특히 제약이나 바이오 이쪽으로 기관들의 매기가 상당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파이프라인이 성립된 이런 기업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 좀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관점에서 상담을 할 거고요.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53만 4천 원에 네. 40%예요. 이게 두 가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퍼포먼스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뭐냐. 흔히들 얘기할 때, 이게 크게 보면 뭐 미시와 거시라고 하거든요. 미시적인 네. 관점에서 볼 거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투자냐, 단기적인 투자냐, 이 두 개로 나눠요. 근데 시청자님이 이거 사신 이유는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매수한 건지 아니면 나는 조금 오랜 시간을 두고 전기차의 모멘텀을 가지고 내가 볼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어느 포인트에서요? 저는 장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60만 원을 치고 나서 좀 팔았거든요. 제가 일부를. 네. 잘하셨네. 네. 근데 지금 요새 보니까 뭐 전기차가 끝났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공매도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 시장가로 전부 던져버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서 들어가서 단기 반등은 뭐 단기 하루 이틀 정도 들어가서 단타 친다면 네. 가능한 자리지만 이걸 좀 장기적인 면에서 끌고 가기는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종목은 약간 꺾여 있어요. 꺾였다는 건 뭐냐면 네. 위쪽으로 상승보다는 반등 들으면서 밑으로 빠질 확률이 있어요. 뭐 네. 이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좀 쉬었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쉴 때를 조정이라 그래요. 이 조정은 네. 뭐냐면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 그래요. 뭐 상반기 내내 우리가 움직였던 건 2차 전지였잖아요. 네. 그럼 다른 업종도 이제 키를 맞추게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순환매라는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 맞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쉬었다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두 가지 포인트 하나지 더 포인트는 이제 계절적으로 특징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을을 넘어와서 이제 겨울 이제 비수기라 그래요. 이게 이 전기차 판매량이 언제가 가장 안 좋으냐면 가을 넘어가고 겨울 시점 있죠. 이때 판매량이 뚝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거리가 안 나와. 이제 날씨 기온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이 날씨 기온 때문에 날씨 영향을 받아서 이 제동거리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비수기가 들어와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4분기, 그다음 내년 1분기 요때까지는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거시적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분기, 4분기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거다 그럼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코롱 브라질틱이고요. 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네. 5%.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거요. 저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 네. 3년 됐는데, 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사람 뭐 해가지고 할 때 그 산안기인데 너무 떨어져가지고 계속 안 가서. 이런 종목들은 이 추세를 잘 타야 돼요. 추세라고 하거든요. 추세. 뭐 아까 얘기했지만 네. 차량 경량화나 뭐 환경적인 이슈가 있을 때 가장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네. 실적이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안 그래요? 가요. 근데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회사 네. 기업에서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왜 안 갈까라고 생각해 봐요. 노래는 인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정말 잘 불러. 근데 인기가 없어. 이 종목이에요. 네.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 그건 나한테 좋은 종목이에요? 안 좋은 종목이에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이 네. 종목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진 건데,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 지금 더 사야 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근데 시청자님 못 팔아. 팔 수 너무 많이 있겠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그죠? 예,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어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인 거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이건 뭐 언제 더 네. 사야 돼? 이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네. 이게 다행인 건 실적 좋은 것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업황이 돌면 뚝뚝뚝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뭐 손절하지 마시고 이게 한 네. 9,5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9,500원 정도 네, 올라오면. 지금 하지 마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사봤자 네. 이 단가를 낮춘다고 한들 지금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이게 추세 매매라 그러니까 어느 선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주식이 제일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추세와 거래량이에요. 근데 네. 아까 얘기한 추세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떨어지고 지금 있죠. 보면은 지금 횡보하고 있지 않아요? 예,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횡보라는 계속 횡보하고 건 있는 그렇죠. 횡보하는 거는 뭐냐 네. 이제 바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 가격이 여기서 저점이냐 아니냐 떨어지지 않고 받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레벨업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네. 레벨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거래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종목은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네. 바닥은 잡힐 때 거래가 들어올 때 그때 주식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시그널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9,500원 정도 되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거면서 5%더 해요? 네, 더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예. 계속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그 9,500원에 그때 올라오면 그때 사야 돼요. 네, 지금 사지 말고. 왜 그럼 지금 아, 사면 예.
이 자본이 이게 돈이잖아요. 투자금이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굳이 그거를 이게 단가를 낮춰서 또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 비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9,500원 추가 매수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멘토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아, 네, 강원랜드고요. 아, 강원랜드 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9,000원에 고생, 좀 시간이 좀 걸렸었네요. 그죠? 네, 네. 아, 이게 힘드시죠? 강원랜드는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네, 카지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카지노로 가려면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카지노 쪽에 이제 이 퍼포먼스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래. 그동안은 어때요? 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없었죠. 없었죠.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네, 오겠지요? 오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 얼마나, 예. 네, 그러면 올라갈는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요라고 딱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딱 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가 딱 그때 산 것 같아요. 그때 매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뒷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주식 살 때는 이 검은 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검은 선이 뭐냐면 60일선이라고 그래요. 60일선. 저희는 이거 핸드폰으로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평선을 이제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60일선만 시커멓게 칠하려고 그런다. 안내 좀 해주세요. 안내해줘요. 그러면 이거 60일선이 꺾이잖아요.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네네. 얘가 이렇게 꺾고 내려오면 어떻게 계속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60일선이 꺾인 자리는 사면 안 돼요. 내려가는 자리는 사면 안 되고 이 시커먼 선 봐봐. 60일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쭉 주가가 쭉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식을 살 때는 이런 시가총액 큰 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60일선 이렇게 꺾어 내려온다. 그럼 주식 사지 마요. 이 종목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60일선이 검은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네. 이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는 60일선이 이제 움직일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꺾어 들어갈라 그래요.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해서 19,000원 위에서 팔면 돼요.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그럼요. 네. 좀 더 사버려요. 지금 사도 돼요. 네, 지금 사도 돼요. 월요일날 사서 19,000원에서 2만 원 그때 오면 팔면 돼요. 거기까지는 올라와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전 찾으려면 추가를 어차피 해야 되겠네. 지금 좋아지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많이 이제 관광 사업이 좀 특수를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개선이 된다면 더 많이 커져요. 그게 이제 관광 산업인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 여행 관련주, 엔터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놓고 여유가 되신다면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좌우 본전 찾으면 얼른 빠져나와야 되겠네. 네, 그냥 나오세요. 알겠죠? 아유,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NEW요? NEW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6,200원에 5%. 이게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이 영향을 많이 못 봤어요. 그죠? 예, 뭐 엔터 쪽은 막 많이 가도 뭐 이런 쪽에 좀 처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바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한참 우리 코로나 때 뭐 OTT라 해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많이 디즈니랜드도 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모멘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OTT 관련주나 뭐 영화 제작사 뭐 이런 경우 또 사람들이 이제 극장을 많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꺾였는데, 네, 이제 하반기 쪽부터 이제 다음 이제 4분기 때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신 거는 바닥 잡으려고 사신 거죠.
예, 수, 저가에서 예. 들어간 거. 예, 저가 매수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근데 6,200원이면 좀 잘 산 포인트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예. 주식한 지 좀 오래 되셨어요? 한 3년 좀 안 됐어요. 아, 그래 좀 눈에 보이세요? 예, 조금 보이네요. 그래 다행이네. 예, 이게 백허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주가라는 것들은 이게 이게 단기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있는 거하고 시가총액이 없는 거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거래가 없더라고요. 예, 거래 없죠. 많이 없죠. 예, 그러니까 예, 많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많이 없다는 거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 최근에 여기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5,500원부터 7,500원짜리 이렇게 쭉 한번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눌렀죠. 예. 근데 눌렀을 때 이 거래가 어때요?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안 빠졌죠. 거래가. 그렇지. 안 빠졌죠. 그러면 이 거래가 한 번 더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한 7,000원까지 올라와요. 이 중간값, 7,000원? 중간값까지 예. 들어왔다가 거기서 또 방향을 잡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탁 칠 때 이런 종목들은 6,500원, 7,000원 사이 오면 그때 팔면 돼요. 장기적인 그래요? 모멘텀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건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해됐죠? 저도 장기는 아니고 그냥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 공간 매매라 그래요. 공간 매매 봐요. 예, 공간 매매. 예, 공간 매매하면 이렇게 보면 여기 공간 이렇게 빵 위에 머리대가 저항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평 저항이라 그래요. 예. 여기는 가격의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라고 그래요. 흔히들. 그러면 여기 이 공간 제가 노란 박스까지 쳐놓은 이 공간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때 탁 팔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위쪽 매매하고 밑에 쪽 매매인데 밑쪽 매매는 공간 매매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예. 딱 들어올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요 반등만 노리는 게 공간 매매. 요것만 해도 돼요. 그럼 멘토님, 네. 저기 보니까 간밤에 네. 미 증시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런 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가 흔히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간밤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봤죠. 예. 근데 이 종목은 보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0억 조금 넘는 예. 거 작아요. 지수 영향을 받아요, 안 봐요? 안 받아요? 안 받을 안 저-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예. 예, 이게 예. 받는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 좀 큰 것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뭐 지수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 빠지면 이런 개별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200 지수 있는 종목들은 영향을 받지만 이런 개별 종목은 덜 영향 받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거는 지수 동행, 시가총액 작은 거는 지수와 동행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개별 종목이랑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멘토님, 예, 지금 비중이 작아서 그런데 혹시 예. 지금 산 금액만큼만 추가 더 사서 아니, 한 하지 마. 7,000원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종목은 좀 이 기업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예. 투자를 할 때 그거 조금 불확실성도 있을 거잖아요. 예. 이 회사는 적자 회사예요, 지금요. 그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로 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싫어서 좀 간다는 거는 그래도 웬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좀 인기가 있어야 우리가 좀 매매를 싫어서 가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좁고 적자도 나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계속 행보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회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예,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 가지고 욕심을 부릴 필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그럼 저 이거 단기 매매해서 그냥 나와요, 나와야겠네요. 예, 나와야 돼요. 알겠죠? 아, 예,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대응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 바이오 메딕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에 10% 정도 되는데 자꾸 네. 빠지길래 더 빠질까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 이거 직접 샀어요? 아니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냥 샀어요. 그 사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냥 싸서? 아니 제약주가 좀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갈래나 하고 혹시나 하고 그냥 샀어요. 네. 그러니까 제약주가 빠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 올라간 건 사실인데 이제 제약주 살 때는 실적이 없는 주식 사면 안 돼요. 아, 이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이면 사면 안 되고 또 하나 신규주들 이런 종목들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더라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뭐 종군당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건 네. 뭐냐면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전제 조건이.
기관들. 여기 보면 누구문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무조건 이제 앞으로 코스닥을 살 때는 기관들이 산 바이오 제약이 종목이 아니라면 사면 안 돼요. 개인, 여기 보면 누가 이 파란색 이렇게 보이죠, 여기. 네네.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개인들만. 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과 외국인들 사지 않은 종목은 안 움직여요. 그건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실적이 있는 종목만 사요. 그다음에 실적이 바뀌는 종목들 있잖아요. 너무 안 좋다,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업들만 사요. 네,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라고 하시면 돼요. 잘 안 움직이죠. 사고 막 옆으로 계속 흥부하죠. 한 번 네. 딱 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매도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한 번 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11,000원이나 12,000원이요? 네, 그 사이에 오면 그냥 탁 팔고 나오세요. 그럼 밑에서 더 잡아도 될까요, 지금? 이거 대응할 줄 모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으세요? 욕심 화를 부를 수 있어요. 예. 이런 종목들이 너무 이렇게 빠지니까 이런 종목을 더 사서 올라갈 때 또 대응이 못하면 또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 그러는데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팍팍 튀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사면 고통이 많이 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못하면 이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빠지는 것도 엄청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은 딱 맞다고 보니까 더 사지 마시고요.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파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가격에 오면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걸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흥하해운이요. 흥하해운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870원에 네. 6%요. 그래요.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보기에 좀 매집이 돼 있는 것 같고. 매집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샀는데 자꾸 네. 꼬리를 남기면서 이러는데 이게 가지고 와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한번 전화드렸어요. 자리는 나쁘잖아.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뭐 해상, 해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 물류 쪽은 경기를 많이 타거든요. 이 조선 쪽도 물류를 경기를 많이 타요. 근데 조선 오팡은 되게 선반영이 돼서 만약에 좋잖아요. 근데 물류 쪽을 보는 거예요. 물류 쪽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거보다는 테마 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테마성. 근데 이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더 사세요.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네네. 이제 이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거든 주가는. 이렇게 네네.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들고 다시 레벨업이 돼요. 레벨업이 될 때 뭐가 움직이냐? 실적이 괜찮거나 그다음에 이제 인기가 있을 만한 종목들이 다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저점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딱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죠. 삼각형 만들었는데 오른쪽 어깨가 이 저점에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거래가 들어왔죠. 양봉 나왔고 이런 건 다 껍데기라 그래요. 껍데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왜 껍데기라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 주가가 빠질 때 어땠어요? 거래가? 거래량 없이 어째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놀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눌러놓은 거야. 계속 누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트고 나오면 개인들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 붙은 물량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보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뺏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파는 거예요. 누가? 네. 이들이 파는 거야, 이들이. 근데 어떻게 팔아요? 조금씩 파는 거야. 그러면 이 호가 배열을 장중에 보면 호가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호가창이 매수에 되게 얇아요. 네. 호가가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호가가 네네.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이 물량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호가를 뺐다고 생각하면 쭉쭉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조금씩 매일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겹다고 했겠죠. 이놈의 주식은 맨날 빠진다고 막 화를 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거래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 이 탄력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한 번 올라갈 때 상한가 붙어요, 안 붙어요? 네, 붙었어요. 붙었죠. 여기도 상한가 붙어요?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화를 내면 상한가 붙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쵸.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요즘 세력들은. 아. 질글질글 뺐다가 한 번에 딱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매집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으니까 좀 더 사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네. 이제 좀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흐름을? 네네네. 네, 계속 눌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떨어질 때면 어느 적점부터 거래가 퉁퉁 들어오죠? 네. 이 언저리가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구간이 그래요. 여기서 밑으로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같이 동행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면 보세요. 그다음에 갑자기 빵 튀어 올라온다, 거래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그렇게 네. 힘내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전기술이요. 한정지수사에서 매수가 비중으로요? 72,500원 30%요. 사실 이거 이거 아이고 저 원전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산난 얘기하면 계속 내려오네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드렸는데 원전은 이제 개화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2030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년, 한 7년 정도 후에 이제 원전은 좀 폰텐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SM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연료는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료는 뭐 화석 연료, 그다음에 가스, 뭐 태양광 이렇게 막 쫙쫙 있거든요. 원전 비중은 되게 작아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가 나기 시작하려면 최소한 5, 6년 후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또 우리나라의 원전의 테마가 이 원전이라는 거는 기관 산업이에요. 정부 쪽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는 좀 어려운 그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커진다, 좋아한다 해서 주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네, 안 움직여. 왜 그러면 이게 산업이 아직까지는 커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이 정부가 이제 기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확실히 나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SMR 시장이 지금의 포텐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 날 급락 나왔잖아요. 예, 이게 예. 이제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 만기 때 물량이 확 들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에 걸렸는데 이 종목들은 좀 끌고 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단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매수가 오면 이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그때 저 올라올까요? 그게? 아니, 올라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중간가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와요. 근데 박스권이라 그래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여기죠. 그다음에 요 자리 되면 또 어떻게 주가가 올라오죠. 봐봐요. 요 자리는 맞고 떨어지고, 요 자리는 맞고 떨어지고, 요 자리는 맞고 떨어지고. 근데 이 자리는 어때요?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올라가는 자리,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줄이에요. 올라갈 때는 이 자리를 못 팔면 또 후룩 떨어져 버리고, 이 자리에 또 팔면 주르륵 올라가 버리고, 이런 자리예요. 그게 박스권인데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좀 기간을 주시고요. 손해 없이 한 7,500원 라인에 팔면 돼요. 75,000원이요? 근데 그때까지 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속 사자마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선생님이 잘 생각해봐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대한민국 그 주식하는 사람 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같은 마음이 저도 그래요.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시청자님 종목이 내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이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그럴 땐 어때요? 제가 즐겁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때요? 왜 그러면 돈 잘 벌고 언제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옆에 있는 사람 막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렇게 기다리면 그 가격 오면 팔면 돼요. 알겠죠? 그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제가 올라오니까 그런 얘기,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지. 아니면 팔라 그럴 거잖아요. 그죠? 방송 계속 봐도 네. 통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이게. 주식이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좀 여유를 가지고 이 기업을 좀 믿어봐도 돼요. 왜 그러면 실적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마음은 실적 때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몇 분 동안 화려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강연회는 오늘 요곳 KG 타워 방송국 지하 1층에서 하는데요. 지하철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오시면 KG 타워가 있으니까요. 오늘 3시에 강연회 하니까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추석 전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 남은 4분기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방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강연에 있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은요? 11,5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 멘토님 방송도 좀 보고 이래가지고 위로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예. 네. 이제 눌렀다 가는 자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예. 꺾였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예.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뭐 기술 이전 내용들이 있어서 네. 이 시세를 좀 냈었어요. 근데 이런 네네. 종목들은 이제 꺾였다 이렇게 꺾였다 가요. 이제 쭉 추세를 냈다가 한번 눌렀다 가는 자리거든요. 요 네네. 위에가 이제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매물이라는 구간들이 있어요. 매물이라고 네. 얘기하면 뭐냐면 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가격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야, 이 종목 내가 이제 매수가가 왔다 그러면 파는 물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올 네네. 거잖아요. 그 자리가 네네. 바로 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뜨면 12,000원짜리.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좀 눌렸다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봤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원래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면 21선이 깨지면 눌림목이 깨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눌러줄 때 가장 센 것은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이격도가 15 이격도하고 21 이격도라고 있거든요. 이게 받쳐주는 네. 지지 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격도가 15일선을 깼다 그러면 좀 더 밀렸다가 시간이 걸렸다가 좀 깊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N자로 나와요. N자. 이렇게 N자로 가요. 이게 보면 네네. 주가 보면 이렇게 N자로 꺾였다 올라가는 거 있죠? 네네. 예, 요게 이제 이 15일선이나 21선에서 반등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지금 7일선, 7일 반등하고 그다음에 15일선하고 21선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살짝 밀렸다 가서 이 조정이 이게 15일선 라인에 맞고 올라가는지 안 맞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음봉이 하나 더 있어요. 월요일에 음봉 네.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기술적 조정이라는 거는 3개 올라가면 3일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요. 음봉 네. 2개 나오면 3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아. 그러면 3개 나와서 그 다음 날 4개까지 나오거나 많이 나올 때는 뭐 7음도 8음도까지 음봉이 막 7, 8개 막 쫙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라인은 12개의 음봉도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거리 없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죠. 아까 흥하여운처럼. 근데 이 종목은 네네. 이제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온 다음에 화요일 날 반등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단기적인 성향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음봉 하나 나와도 15일 라인에 잡아준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양봉들은 뭐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 혹시 저 멘토님 이거 목표가는 한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단기는 12,000원. 12,000원. 거기로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12,000원 딱 왔다 그러면 반 정도 팔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올라간다 네. 그러면 추가로 위에서 더 사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12,000원 올라가면요. 네, 이거 원래 그러면 추세 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주식을 네. 사람들이 떨어지면 단가를 낮추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추세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방향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쭉 올라가요. 이게 6개월, 1년, 뭐 2년 뭐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세 만드는 게 어렵지 추세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쭉 올라가요. 이해됐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추세를 만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종목을 내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하는 거예요.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2,000원 넘어가면 12,000원 와서 또 윗꼬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윗꼬리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고 윗꼬리 맞잖아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판다는 거예요. 물량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고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자리는 이거는 이 거래량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못하면 또 이렇게 빠져요. 근데 지금 거래가 지금 줄었잖아요. 네네. 지금 뛰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탁 왔다 팍 뛰면 거래가 오면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12,000원에 조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고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해성 DS요. 매수가 비중은요? 68,000원에 10%. 해성비 68,000원에 사셨어요? 네. 좀 높지 않을까요? 예, 좀 어펑은 좋은데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뭐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네. 그거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단어가. 싸게 사면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올라가 있는 걸 살 때는 어때요? 더 내가 테크닉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있는 것,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밑에서 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위에서 사는 것들은 뭐예요? 변동성이 세요. 네. 시세가 빨리 나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이 더 빨리 많이 가요. 네. 근데 거기서 트레이딩을 잘못하면 밑으로 많이 빠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신 자리를 보면 혹시 이거 분석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세요? 아니, 잘은 못해요. 그래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죠? 예, DDR5 뭐 반도체 쪽. 네, 그 차량용 반도체로 이슈를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면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공급망 물류에 문제가 있을 때 차량에 대한 반도체 수급 때문에 여기가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런 관련주예요. 실적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위치에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기술적 분석을 보면 요 자리 보면 어때요? 요 자리 보면 떨어지고 요 자리 잡으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위에서 보면 떨어지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떨어지고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왜 떨어질까요? 그쵸, 예. 매물대가 누군가 팔라는 거 자꾸 파는 힘이 더 강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일차적으로 여기를 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녹가는 얘 목표치는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들어올릴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가 머리잖아요. 여기 헤드라 그래요. 머리. 그다음에 여기는 목 넥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목, 그다음 여기는 어깨.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헤드, 그다음 목, 여기 어깨. 그럼 이 종목의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머리가 왔고 그다음에 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깨 쪽이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목, 여기가 헤드, 그다음에 여기는 렉, 그다음에 여기는 어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게 자꾸 어때요? 자꾸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팔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등 들어오면 일단은 종목을 파세요. 팔고 추이를 관망을 하는 게 나아요.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가격이 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 보는 게 나아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이게 우리가 사기 전에는 그냥 좋다는 것만 우리가 사람들이 심리에 빠지거든요. 왜 그러면 인간의 심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 있어요. 인간의 심리. 바로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왜 올라가 있는 거기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이게 높은지 싼지 안 봐요. 그냥 올라갈 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 심리로 그냥 무조건 사봐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지금 사는 것보다 좀 관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네. 맞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사실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냐 떨어진 거냐 그다음에 지금 가격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라고 보고 우리가 본다면 좀 편하게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도움이 네, 좀 알았습니다.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손해 볼 필요는 네. 없어요. 다음 주 정도 네네.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때 꼭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올리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000원 28%요. 아,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요즘에 바이오 뭐, 네. 탈모제, 네, 그래서 맞아요. 샀는데 빠져서 계속 빠져요.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근데 계속 빠져가지고 인스페타스스 200만 원 손해보고 나서 이걸 팔았는데 나 미치겠어요. 이거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쯤 미칠 것까지 올라가려나.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막 밀어줬으면 좋겠다, 올라가라고. 그죠? 우리 시청자 웃게, 그죠? 이렇게 막 쫙쫙 올라가라 막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게 잘 모르시죠, 이거 주식을. 모르죠. 근데 그러면 이런 종목은 되게 어려워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모른다 그러면 실적이라도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분위기 쪽으로 이게 움직임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그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움직이는 게 실적을 받쳐줘야 움직여요. 그다음에 수급이 네. 좀 좋아야 되거든요. 네. 수급이 좀 들어야 돼.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땡겨놨었어요, 이 종목을. 네.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어때요? 쭉 풀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사진 매수 가격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어딘가 봐봐요. 네. 매수가요? 예, 24,000원이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왜 샀어요? 이게 다 올라간 거 이거.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또 발등을 찍고 있어요, 아주.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다 겪는 과정이에요. 이제 주식을 처음 할 땐 다 그렇거든요. 여기는 네. 딱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쥐레라고 그래요, 쥐레. 삐쭉삐쭉한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삐쭉삐쭉한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프 볼 줄 아세요, 혹시? 그래프를 벌써 잘 몰라요. 이렇게 킬 줄 아세요? 예?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까만 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아까 증권사에서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건 이게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여기에 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네. 막 안 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판 사람들이요? 많이 있겠죠, 그죠? 이제 손해 봤다가 이제 내 가격이 온 거야. 그럼 파는 네. 사람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이거 진짜 오랫동안 팔겠죠. 그죠?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거기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질 때 중요한 것도 뭐야? 계속 빠지니까 이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손절한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빠질 때 이런 거 빠질 때는 이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네. 이 시세는 빠졌지만 거래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래요? 안 빠졌잖아요. 여기 봐봐. 이거 네. 안 빠졌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다시 네. 치고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하루에 5% 빠졌어요, 6% 빠졌어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이 종목은 왜? 한 번 움직일 때 몇 프로 올라가요? 27%까지 올라가요. 20%대까지 올라가요. 그건 뭐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하루에 20%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네. 거는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세력주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네. 끌어 올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 24,000원까지는 오긴 오겠어요? 올 수 있어요. 예. 한 번 더 아니, 밀리더라도 좀 더 시간을 너- 줘보세요. 예. 너무 미치겠어가지고 신분사에 했더니 이거는 좀 올라오는 기다려보라고 3만 원까지 간다는데 3만 원까지는 안 가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 그렇게 가면 제가 다 사지 그걸 왜 시청자면 사라고 해요. 그거 맞아요. 맞추는 사람이 어딨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변수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이거 3만 원이면 지금 19,000원짜리를 3만 원 간다면 자기가 사지 왜 자기는 안 사고 왜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요? 확률이 있겠지만 이걸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들은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래? 야 이거 더 사야겠지 하고 더 사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선생님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빠지겠어요?
아니 잠깐 빠졌다고 상관없어요. 빠져도 네. 상관없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아, 예, 예. 네, 예. 매수가 오면 그때 파세요. 알겠죠? 예, 예. 손해보고 예. 나오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화일 것 같네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인지소프트 네. 19,800원에 20%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AI나 로봇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네. 네,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소프트웨어 쪽은 맞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SW 뭐 이런 기업인데 SI 뭐 소프트웨어 뭐 프로세싱 뭐 이런 쪽 기업 맞아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은 기업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져요. 또 올라갈 때도 또 천천히 올라가요. 실적 있는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움직일 것 같아요. 갖고 계세요. 네. 좋아요. 아, 꿇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 좀 사신 지 오래됐었어요? 제가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3월에 들어갔더라고요. 3월 달에. 아, 3월 달에 저거 막 올라갔을 때 샀구나. 예. 올라서 떨어질 때 사신 거네. 근데 이거 지금 단가를 자꾸 내리신 거예요? 네, 내린 거예요. 그나마 실적이 있으니까 괜찮네요. 실적 그 없으면 실적은 정말 괜찮아요. 네. 아, 실적에서 괜찮아서 갖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뭐 자사주 매입 네. 이래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떨어졌다가 네. 그래서 네. 희망이 있나 싶어서. 있어요. 그냥 이번에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까지 보면 22,000원이요. 22,000원이요.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면 좀 고생이에요. 어쨌든 네. 시총이 작은 거라 이 종목은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라고 하면 한번 탁 올라갈 때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다 보면 2%, 3%, 3% 세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네.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끼라고 하거든요. 종목에 끼가 있는 종목들은 뭐 갑자기 한번 올라오더라도 막 30%를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 어느 종목은 많이 올라가요. 5%, 3%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5%, 3%뿐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많이 움직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다 보면 22,000까지는 괜찮아요. 이 소프트웨어 쪽들은 이 촬영용 소프트웨어에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끌고 한번 가면 하반기라고 하면 마지막 분기 있잖아요. 4분기 때는 이쪽으로 좀 몰릴 수가 있으니까요. 좀 갖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22,000원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끌고 가봐요. 이거 스몰캡이라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시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거 3시에 강연회를 하고요. 오늘 KG, 이 건물, KG타워, 서대문 지하철역 6번 출구 나오셔서 오시면 KG타워가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들을 같이 소통하고자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오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